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풍요로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견디고 성장해왔다. 거래가 아니고 쥐어짜기도 아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열린 미넨 안보회의, 매년 이거 하고 있죠. 그 연설에서 동맹관계 복원을 제안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동맹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자주의 이제 외교 복귀를 알리는 스타트로 이 7개국 정상회의와 미넨 안보회의에 바이든이 연설로 참여를 했는데요.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지금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말을 하며 우리는 중국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고 말했고, 바이든이 언급한 중국 견제에 함께할 나라로 인도 태평양 동맹의 일본, 호주, 인도, 한국을 한꺼번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부담을 잔뜩 심어준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사자 안보 체제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해라. 화웨이 통신 장비를 비롯한 중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사용 제한에 한국이 적극성을 띄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쿼드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쿼드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이 모임까지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링컨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일본, 호주, 인도, 미국과 함께 4개국 연합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했고 EU 외교장관 회의를 같이 하고 또 바이든은 19일 G7 화상회의, 미넨 안보 정상회의까지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 회의를 하면서 세판 짜기에 나섰지만 한국은 회의에 어디에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쿼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강경화가 경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고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한은 한국 패싱 현상이 계속될 거다. 자, 블링컨은 18일 호주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일본 외상과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4개국 장관은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공감을 했고 미국은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고위급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상회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본은 쿼드 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모태기 외상이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만 빠진 채 한반도 문제가 토론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더 심각한데 일본은 미국과 완전히 밀착한 채 쿼드 사무국 역할을 하며 영향력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원래 일본이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더 가까이 지내요. 아베가 힐러리가 될 거라고 2016년에 봤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곧바로 트럼프한테 방향을 틀어서 비 맞춘다고 고생했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일본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영향력 키우기에 나서겠다라는 걸 지금 자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일 동맹에 기반하에 유럽의 주요 국가를 인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영국 외무방 장관과 회의를 통해서 영국이 올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파견해서 일본, 미국, 영국 3국 연합훈련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가사키현에 사세보항에 입항시킨다. 그리고 바이든 된 이후에 지금 미일 간의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출범한 일주일 만에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인 센가쿠에 대한 보호 지금 의지도 밝혔고 미일 분담금 문제도 일본이 2조 한 1,900억을 내면서 가장 먼저 주둔비 협상을 타결했어요. 중국 견제라는 부분에서 지금 완전히 일본은 미국에 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이하고 서울은 한일 관계 복원 노력에도 일본이 강경해서 안 되더라는 말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김정은과 설리번 이 NSC 안보 보좌관과 각각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서훈은 설리번과 통화하고 정의용은 블링컨과 했겠죠. 한미일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미국 보고 한일 관계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은 말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한미일 당국자가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모임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관보 차원의 회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 자, 북핵과 중국 견제에서 지금 쿼드 4개국과 한국이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나 쿼드 4개국이나 이 서방 세계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자유진영의 동맹국이 맞나? 친중 국가의 일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점점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눈치 보느라 동맹 대열에서 사실상으로 이탈했고 한일 외교 장관이 통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하고 중국은 아무런 호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은 한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그래서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트럼프가 했던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 정의용이가 연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두둔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개성할 거라는 한국의 헛된 희망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지지하지 않는 트럼프 환상을 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대북 전담 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영국, 체코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57개국이 동참을 해서요, 중국, 북한 등의 외국인 구금 형태를 비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은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북의 눈치를 받고, 또 46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오늘부터 열리는데 EU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 했지만은 한국도 이번에는 역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방국에는 한국이 우리 편이 맞냐라는 이야기가 아주 그냥 바닥에 놓고 있고, 이인영이가 지금 북한하고 어지간히 접촉했지만은 북한이 CR도 안 먹히니까 모노 드라마를 쓰는 것 같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외교장관 통화에서 이데올로기에 따른 편가르기 하지 마라, 한국이 미국의 반중 노선에 동참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이렇게 영합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맞춘다고 북한이 한국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입장이고, 한국이 유화적으로 한다고 중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연하고 지극히 불투명한 북중에 대한 모성, 저 끝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 북한하고 중국을 의식하면서 지금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이 입장을 선택해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요,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인영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미국에 철도 제재를 풀자, 미국이 인도적 분야를 제재 대상에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코로나가 호전될 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미사일 탐지 정찰기가 사흘 연속으로 지금 한반도로 날아오고 있는데, 매달 지금 한미가 오프라인에서는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것을 갖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자,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하고는 달리
지난주부터 다자 무대에 복귀해서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럽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마크롱은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독일은 중국과 사안별로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더욱이 동맹 강화에 집중하면서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꿈만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과 동맹 관계에서 파국이 한번 올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